네, 안녕하십니까. 테크이노베이션의 유원주 이사입니다. 오늘은 9월의 세 번째 서드 웨이브 교육 중에서 솔루션 베스트 프랙티스 중에 SAP 데이터베이스 구조 및 스키마 오너십 관련돼가지고 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지금 이 교육을 갖다 지금 하는 이유는 SAP의 그 발전된 여러 가지 데이터베이스 구조라든가 아니면 거기에 스키마 오너십 그런 스트럭처 체계를 갖다가 우리 디토닉이 만드는 솔루션의 데이터베이스 구조 설계라든가 아니면 그 스키마를 갖다가 어떻게 디파인을 하고 정보를 어떻게 저장을 하고 하는 구조 자체를 짤 때 좀 응용을 해가지고 좋게 할 수 있는 스킬을 갖다 올리기 위한 내용으로 해서 SAP 내용을 갖다 자세하게 좀 설명을 드리고, 그리고 그 자세한 내용 중에서 왜 그게 강점이 있고 왜 그렇게 만들어졌는지 어떻게 응용할 수 있는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중점적으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순서는 그러니까 SAP DB 구조하고 스키마 오너십 관련돼 가지고 돼 있는 내용을 갖다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이 설명을 갖다가 원래 SAP 정규 교육 과정이라든가 이런 데서 굉장히 디테일하고 방대한 양으로 오랜 시간 동안 설명하게 돼 있는데, 사실 우리는 거기까지는 필요가 없고 엑기스하고 그다음 구조의 강점 왜 이렇게 되어 있는지를 갖다가 그 도식화해 가지고 설명을 하면서 핵심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시면 우리가 여기 가지고 컨텐츠 가지고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시면 이 류를 갖다 하나 만들어 가지고 해볼까요? 한사하는 부분을 깨끗하게 하기 위하여 SAP는 원래 구조적으로 그래서 태생 자체가 어플리케이션이기 때문에 데이터베이스에 인디펜던트하게 설계된 소프트웨어예요. 그러니까 SAP 어플리케이션이 위에 있으면 밑에 흔히 말하는 이렇게 생긴 데이터베이스하고 데이터가 들어가고 나가는 부분이 있어야 어플리케이션이 구동이 되니까. 그런데 이 DB가 오라클이 되든지 아니면 사이베이스가 되든지 IBM DB2가 됐든지 MS SQL이 됐든지 여러 DB를 갖다가 다 쓸 수 있는 형태로 얘를 구성을 할 겁니다. 그러니까 DB를 갖다가 고객이 갖고 있는 DB를 쓰거나 아니면 이 DB를 자기 고객이 선호하는 오라클이나 SQL이나 DB2나 MS나 어떤 거를 쓰든지 간에 윗단에 있는 어플리케이션만 설치를 하면 구동될 수 있게 이렇게 만드는 게 기본적인 컨셉이었고, 그 다음에 또 하나, 우리 모든 어플리케이션들이 기본적으로 데이터의 완결성이라다가 무결성을 갖다가 하기 위해서 쓰는 방법이 공통적으로 쓰는 게 있어요. 어떻게 하냐면 어플리케이션에서 데이터가 업데이트 되거나 델리트 인서트 될 때 DB로 그런 트랜지션이 이루어져서 왔다리 갔다리 합니다. 우리 흔히 말해서 오라클이라든가 이런 걸 봤을 때 어떤 뭐 업데이트, 인서트, 어떤 SQL 문항을 실행하고 난 다음에 뒤에 커밋이라는 문장을 쳐줘야, 커밋이라는 명령을 날려줘야 실제로 여기에 버퍼에 있던 내용이 DB상에 저장이 되는 거죠. 이 중간 단계까지는 메모리에 떠 있는 거예요. 흔히 말하는 SGA 에리아의 리드로그에 있는 리버서블, 그러니까 원복할 수 있는 형태로 메모리상에 떠 있는 겁니다. 그럼 커밋을 하지 않고 여기서 그냥 빠져나가거나 아니면 리버크를 날리면 커밋이 안 되고 그냥 메모리상에 사라져 버리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에 개발하시는 분이라든가 어떤 분들은 기본적으로 알고 있는 게 뭐냐면 트랜지션을 처리하기 위한 SQL 문장 끝에는 커밋이 들어가야 업데이트나 인서트나 딜리트가 이루어지는 겁니다. 그걸 갖다가 막는 거고 뒤로 리버스하는 게 리버크라는 명령어. 그럼 얘가 왜 필요하느냐? 우리가 트랜지션을 갖다 한 사람만 일으키는 게 아니라 이게 예를 들어서 1000명이 일으킨다고 쳤어요. 1000명이 계속 인서트 업데이트 하고 있을 거 아닙니까? 근데 갑자기 이 서버라든가 이런 부분에 뭐 번개가 쳤든지 아니면 어떠한 현상이 일어났을지 서버가 다운되거나 DB가 멈추는 경우가 생겨요.
어플리케이션 서버가 다운됐다든지 아니면 우리에 있는 회사 건물과 아니면 전산실에 있는 네트워크가 끊어졌다든지 아니면 전산실 내에서 어플리케이션 서버하고 DB 서버가 뭐가 끊어졌다든지 뭐 여러 가지 이상 상황이 발생을 했을 때 이에 트랜지션을 하고 있던 거에서 커밋이 되지 않은 녀석을 다시 이걸 갖다 켜가지고 DB를 재구동할 때 커밋이 안 된 거는 다시 원복 처리를 하고서 올라오는 거죠. 그 원복 처리를 갖다 하고서 올라오는 거에 백데이터로 뭘 쓰는 거냐면 우리 흔히 말하는 오라클의 리드로그라든가 이런 부분을 씁니다. 얘는 오라클이 기본적인 관계형 데이터베이스에서 기본적으로 그런 스트럭처를 갖고 있기 때문에 뭐 사이베이스가 됐건 MS SQL이 됐건 뭐 기타 등등 DB2가 됐건 비슷한 형태의 리보크할 수 있는 정보를 저장하고 있는 이런 로그들을 동적으로 갖고 가요. 예, 이게 기본적으로 깔려 있는 겁니다. 여기까지는 다 따라오셨죠? 근데 그러면 이 DB에서 이 커밋하고 리보크하는 이 트랜지션을 해가지고 데이터 완결성을 하는 거를 기본적인 다른 어플리케이션 DB 관계에 맺어져 있는 솔루션들은 요것만 쓰고 있다. 요것만. 그러면 예를 들어서 데이터베이스에서 이런 행위라든가 이런 복구 같은 거가 에러가 생기면 이거 DB의 문제가 되는 거예요. DB. 그러면 예를 들어서 이런 어플리케이션이 어플리케이션 1, 2, 3 여러 가지가 있을 거 아닙니까? 네. 그럼 얘네들보다 좀 더 안정적이고 복구라든가 이런 부분을 잘할 수 있는 스트럭처를 설계를 해서 기능을 갖고 있어야 다른 애들보다 더 안정적이니까 더 잘 팔리고 사람들이 얘는 데이터가 더 안 깨지니까 훨씬 안정적이야. 더 비싸도 얘를 사야 되겠고 이런 식으로 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SAP는 데이터베이스의 이러한 기본적인 커밋 리보크 이외에 이 어플리케이션 단에서 관리하는 흔히 말하는 레포지토리라는 데에 이거에 대해서 트랜지션이 흐르는 거에 대해서 어디까지 흘렀다라는 로그 성격이라든가 단계별로 저장하는 걸 여기서 한 번 더 관리를 해요. 이게 흔히 말하는 ERP 업계에서 SAP가 뭐 95%를 차지하고 거의 다 쓰고 있고 오라클 ERP는 굉장히 사람들이 많이 안 쓰고 다른 ERP 툴들이 다 죽은 이유 중에 메이저한 주요 이유 중에 하나입니다. 기능이 많은 것도 있지만 실제적으로 내가 만약에 구매 전표라든가 구매를 갖다가 예를 들어서 실행을 했다거나 아니면 전표를 쳐가지고 쭉 저장 버튼을 누르면은 어떤 식으로 트랜지션이 흘러서 저장이 완료가 돼서 OK가 떠요. 네, OK가 떠요. 근데 얘가 트랜지션 흘러갈 때 1단계에서는 어떤 테이블에 업데이트를 칩니다. 2단계에서 어떤 테이블에 업데이트를 쳐요. 3단계에서도 어떤 테이블에 업데이트를 치고 그래서 결론적으로 끝에까지 가는 거예요. 왜 업데이트를 중간에 여러 번 치느냐? ERP 툴이라는 게 얘가 트랜지션이 한번 흐르고 나면 뭐 비용 배부 쪽에 마킹이 되고 감가상각이 처리가 돼야 되고 재고 이동이 처리가 돼야 되고 뭘 처리해야 되고 하는 기본적으로 업데이트 돼야 되는 내용들이 보통 25개에서 한 50개 정도를 갖다가 한 번에 업데이트 치고 끝까지 가는 겁니다. 근데 여기서 아까처럼 요 단계별로 여기까지 제대로 진행이 됐느냐? 여기까지 진행이 됐느냐 하고 여기에 진행이 여기까지 됐습니다 라고 스테이터스를 업데이트한 테이블들이 여기 다 존재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걸 다 업데이트를 치고서 끝나는 데까지 한 25단계에서 50단계 업데이트를 치고 가는 거죠. 네. 근데 예를 들어서 번개를 빵 맞았어요. 우리 실제적으로. 그러면 데이터베이스에서 아까 커밋하고 리보크하는 애들만 가지고서 완전성을 추구하는 그런 DB 안전장치만 갖고 있는 애들은 어디 가다가 멈췄는지를 갖다가 찾기가 굉장히 힘들어요. 여기에 있는 로그를 갖다가 전부 다 관리를 하고 있다가 나중에 다시 재부팅을 해가지고 어플리케이션이 다시 올라올 때 DB단에서 요 단계로 한번 복구를 하고 그 다음에 어플리케이션 단에서 넌 여기까지 가다가 멈췄으니까 그냥 쭉 가야 돼. 아니면 여기까지 처리해야 되는 큐 리스트에 있거나 아니면 여기까지만 가다 왔으니까 얘 그냥 다시 백으로 해가지고 원복이 돼야 돼 라는 거를 어플리케이션이 올라오면서 판단을 해가지고 트랜지션을 정리하고 올라옵니다. 그래서 다른 툴하고 틀리게 다른 ERP 툴하고 틀리게 SAP는 서버를 재부팅하고 어플리케이션을 올리면은 어플리케이션이 올라오면서
아까처럼 오라클 데이터베이스 복구해가지고 리드로그 적용돼가지고 이거 따라오는 시간 플러스 어플리케이션이 자기 트랜지션 정리하고 올라오는 시간이 끝난 후 그 다음에 오퍼레이션하게 바뀝니다. 네. 이게 굉장한 안정성을 보장을 합니다. 데이터의 완결성을. 이게 한 사람 두 사람 쓰는 게 아니고 1, 2조 하는 회사가 아니고 막 5, 6조 하는 회사에 사용자가 2, 3만 명 막 콘커런트하게 전 세계로 붙어서 쓰는 시스템이라고 하면 예를 들어서 어떤 부분이 문제가 생겼을 때 얘를 다시 올라와서 복구하는 과정에서 이 수많이 예를 들어 600개, 700개, 1000개 정도 트랜지션 진행하고 있던 거를 하나하나 전부 다 어떤 로고에 근거하여 다 처리를 갖다가 어떻게 정리할 수 있게 하고 올라오는 툴과 그렇지 않은 툴은 비교 대상이 될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얘가 시장을 도미네이션하고 완전히 독점 체계로 갈 수 있는 아주 강력한 어드밴티지가 여기서 나오는 거죠. 그럼 이런 구조를 갖다 하기 위해서 얘네는 DB 스키마라든가 DB 구조를 어떻게 설계를 하고 있느냐? 오늘 주로 말씀드리고 설명해야 되는 내용이 그건 거죠. 네. 그러면 다시 그래서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SAP는 밑에 있는 데이터베이스가 어느 종류가 있든지 간에 구동을 할 수 있는 형태로 설계가 되었다라고 얘기해요. 그 얘기는 뭐냐면 SAP는 우리도 나중에 이런 식으로 구독이라든가 아니면 라이선스 형태로 솔루션을 팔아야 되는데 얘는 지금도 유저 단위로 팔아요. 유저 단위. 우리가 예를 들어서 뭐 SAP 비원을 쓰든지 뭐 딴 걸 쓰든지 사용하는 유저 단위로 라이선스를 팝니다. 이 유저라는 개념은 뭐냐면 예를 들어서 구매 발주를 낼 수 있는 애, 그 다음에 영업 오더를 낼 수 있는 애, 그 다음에 내부 생산 오더를 낼 수 있는 애, 내부로 전표를 갖다가 칠 수 있는 애, 이런 생성을 할 수 있는 애들 중심으로 해가지고 유저 카운트 수를 내요. 네. 그럼 우리 회사에 예를 들어서 부서가 100개고 부서별로 전부 다 비용 처리를 해야 되기 때문에 비용을 쳐야 되는 유저가 100개가 필요하고 그 다음에 그걸 갖다가 유니포스트라다가 이런 생각하는 거는 내가 결제 올리면 누군가 결제를 하잖아요. 올리면 최소한 그 정결 규정에 따라서 그 위에 결제하는 유저들도 필요하잖아요. 그럼 팀이 100개라 그러면 결제를 갖다가 치는 애 하나 밑에 이쪽처럼 그 다음에 또 하나 뭐냐면 그걸 결제할 수 있는 사람 하나 이렇게 필요하게 되는 거죠. 마찬가지예요. 영업 오더를 갖다가 넣는 사람, 영업사원이 500명이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500개를 갖다가 전부 다 해서 영업사원별로 설정을 뽑아내기 위해서 그걸 읽었지. 하기 위해서는 뭔가 다 필요하잖아요. 생산 라인별로 생산 오더를 내는 거가 필요하듯이. 이런 식으로 유저별로 됩니다. 그렇다는 얘기는 뭐냐면 유저 수 가지고서 카운트를 하는 거예요. 유저 수. 이게 뭐하고 똑같으냐? 돈하고 똑같다는 거죠. 그렇습니다. 우리 이제 예전을 생각을 해볼게요. 근데 얘를 오더를 내든 뭘 하든지 간에 우리 아까 같은 스트럭처 상에서는 들어가가지고 데이터베이스에 어떤 테이블에 오더라든가 생산 오더라든가 아니면 전표라든가 이렇게 업데이트 되는 걸 인서트 되는 걸 의미하는 거잖아요. 인서트 되는 거. 아주 원시적으로 따져보면 이 유저당 하나로 데이터베이스 유저가 있는 게 제일 원시적인 거고 또 하나 뭐냐면 이 유저 하나당 그룹핑을 해가지고 영업 관련된 DB 유저, 생산 관련된 DB 유저 그 다음에 전표, 회계 관련된 DB 유저 이런 식으로 나오는 게 그 다음 대안이에요. 근데 우리는 얘는 밑에 DB를 갖다가 품어가지고도 팔 수 있는 라이센스 체계를 만든 거죠. 쉽게 얘기해가지고 이 유저를 한 개를 사면 우리가 오라클을 쓴다라고 하면 오라클 DB가 번들로 붙어있는 형태로 라이센스를 파는 거예요. 그러면 오라클 입장에서는 SAP랑 그냥 매스 계약을 하고 SAP가 라이센스를 갖다 막 팔면 팔수록 오라클 라이센스도 갖다 팔게 되는 형국이 되니까 어떻게 해줍니까? 더 싸게 주죠. 그걸로 어드밴티지가 또 하나 있고 얘네가 더 극단적으로 싸게 받기 위해서 하기 위하고 그다음 밑에 있는 스키마라든가 이런 부분들 관리 데이터베이스마다 스키마 관리하는 걸 에포트를 줄이기 위해서 SAP는 밑에 데이터베이스 유저가 딱 한 개로 설계를 했어요. SAP 테이블이 밑에가 7만 개가 됐건 30만 개가 됐건
데이터베이스에 들어가서 업데이트 치는 유저는 하나예요. 한 개. 걔 스키마 밑에 모든 테이블, 뷰, 트리거, 인덱싱 모든 게 여기 다 붙어 있는 거예요. 이러면 예를 들어서 오라클도 라이센스 정책을 갖다 막 바꿔가지고 유저별, 컨커런트 유저별, 뭐 CPU 단위별 가지고 막 라이센스를 비싸게 받잖아요. 유저 하나로만 쓰게 딜을 친 거예요. 이거는 MS SQL도 마찬가지고 IBM DB2도 마찬가지고 이렇게 하면 싸게 줄 수밖에 없어요. 그렇다는 얘기는 뭐냐면 이 데이터베이스 유저 가지고서 뭐 테이블의 오너십이라든가 권한이라든가 이런 거 관리를 안 하고 얘는 그냥 하나로 파이프라인을 크게 뚫어놓고 이 윗단에서 이 유저 관리라든가 권한 관리라든가 이런 걸 다 한다는 걸 의미해요. 그러면 갖다 깔기도 쉽죠. 밑에 데이터베이스 유저 하나 만들고 모든 게 스키마 하나로 묶여 있습니다. 이게 SAP가 예전에 갖고 있던 모든 데이터베이스에 관련된 기본 정책이었어요. 여기서 SAP가 이 오라클이라든가 아니면 DB2라든가 다른 쪽 IBM 쪽에다가 예를 들어서 라이센스가 100%다. 그럼 밑에 한 이 정도는 띄워줘야 될 거 아니에요. 보통. 고객한테 물론 이걸 다 받아서 주지만 우리 포션을 이만큼 내고 DB 쪽 소프트웨어 회사한테 이만큼을 줘야 되잖아요. 이걸 갖다가 안 주기 위해서 자기가 내부적으로 자기 데이터베이스를 하나를 개발을 해서 여기다 앞으로는 이렇게만 바뀌어요. 자기네 데이터베이스. 이게 인메모리 메모리 DB 하나라는 거예요. 그래서 2007년도부터 사가지고 한 5, 6년 열심히 개발을 해서 우리나라 사람이 만든 거죠. 하나DB. 그래가지고 출시를 갖다 2014년, 12년에 해서 지금은 대부분 모든 어플리케이션은 이 하나 위에 올라가요. 그러니까 이 뒤에 있는 오라클 여태까지 자기네들이 뭐 팔 필요도 없이 SAP 시장 상황에 얹어가지고 어마어마한 DB 매출을 냈던 회사들을 다 원가 절감을 빼주는 거죠. 얘네가 궁극적으로 이렇게 갔습니다. 네, 자기 DB를 가질 수 있는 파워가 될 때까지는. 아직도 데이터베이스 시장에서 오라클의 파워는 거의 막강해요. 다른 상용 DB 쪽에서는. 근데 거기서 유일하게 자기가 DB를 가지고서 오라클이랑 붙게 돼요. 뛰어내고. 그래서 그걸 뛰어낸다는 걸 갖다 알게 된 다음서부터 오라클이 ERP 쪽에 오라클 ERP라고 해가지고 막 같이 영역을 갖다 서로 넘나면서 싸우거든요. 그래서 제일 오늘 테크니컬하게 중요한 얘기는 뭐냐면 얘네가 이런 스트럭처로 데이터베이스 유저를 하나로 만들어서 여기에다 스키마에다가 모든 걸 하나로 다 떼놓고 한 개로 이 윗단에서 유저 관리를 해준다. 그렇습니다. 지금 우리가 지금 하고 있는 우리가 지금 현재 하고 있는 우리 지금 현재 우리 회사에서 갖고 있는 솔루션 보통 뭐 솔루션 처음 개발하고 하는 솔루션들은 기본적으로 여기 위에 있는 어플리케이션 단위죠. 어플리케이션에 뭐 요 위에 웹 와스가 있을 수가 있어요. 여러 가지가 있을 수가 있는데 데이터베이스가 있어서 보통 여기에 데이터를 저장하고 뽑아내고 보여주고 하는 영역을 갖다가 이제 하게 되죠.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테이블 구조를 갖다 여기에 설계를 하든지 간에 여기에 스키마에 관련된 뭐 오너십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설계를 해야 되는 거죠. 근데 가장 이 DB 쪽에 디펜던시를 안 갖고 가게 설계를 하려고 그러는 거에 끝판왕이 아까처럼 여기에 내려와 있는 모든 스키마를 갖다가 하나의 유저로 만들어서 여기에 디파인한 스크립트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가장 심플하게 만드는 게 좋다는 얘기죠. 우리가 예를 들어서 DB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어디 가서 한다고 해요. 근데 데이터베이스를 우리 지금 현재 포스트그레스QL을 갖다 쓴다라고 해요. 근데 고객이 예를 들어서 몽고DB라든가 딴 쪽을 갖다가 쓰고 싶은 걸로 니즈가 계속 많이 들어오면 우리가 그걸로 현재를 바꾸겠죠. 우리가 이렇게 간단하게 한 유저로 해가지고 스키마 만드는 스크립트를 갖다 다
DB 크리에이션 스크립트, DB 설치 스크립트를 갖다가 DB별로 한 세트씩 만들어 놓으면 이게 끝난다는 거죠. 근데 이제 우리 봅시다. 원래 이 스키마별로 유저가 나눠져 있고 어쩌고저쩌고 하면 관리하기가 편해요. 여기서 요 유저별로 해가지고 요거에 필요한 스키마들을 다 고구마 줄기 쫙쫙 뽑아 올리듯이 고구마 뽑아낼 수 있으니까. 근데 그걸 하나로 통일을 한다는 얘기는 이런 어드밴티지를 안 쓰겠다는 얘기하고 똑같거든요. 그러면 실제적으로 데이터베이스 관리를 하거나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약간 좀 멍해지는, 그러니까 뭉뚱그려져 있는 약점이 생겨요. 그거를 어플리케이션 단에서 커버하고. 그래서 우리 흔히 말하는 스키마 개념 맨 위에 최상의 스키마가 있고 그 위에 서브 스키마가 있고 그 서브 스키마가 있고 여기 뭐 테이블이 이렇게 되고 이렇게 되고 이러한 관리 체계를 어플리케이션 단에서 as 디벨롭먼트 클래스 여기 뭐 도메인 그 다음에 이런 식으로 나눠지게 여기에 있는 어플리케이션에 있어서 이걸 갖다가 할 수 있게 이 내부에 내재화시킨 거예요. 그렇다는 얘는 뭐냐면 DB를 바꿔치기 하기도 쉽고 왜냐하면 중요한 오너십이라든가 스파 관리는 위에서 하고 있으니까 이쪽에 대한 디펜던시를 저 줄일 수가 있느냐는 거예요. 이걸 왜 지금 말씀을 드리냐면 우리가 솔루션에 데이터베이스 쓰는 거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설계를 할 때 기본적으로 우리 회사가 예를 들어서 뭐 5천억을 한다, 뭐 엄청나게 커져가지고 뭐 8천억을 한다, 더 올라가가지고 막 더 많이 커진다라고 했으면 이게 이런 부분에 대해서 아까처럼 그래 뭐 밑에 데이터베이스 쪽 관련돼가지고 어느 정도 주자라는 부분이 구조적으로 약점이 될 수밖에 없어요. 이거를 기본적인 처음에 설계 사상부터 이렇게 갖고 가면 나중에 이렇게 회사가 커나갈 때 버든이 훨씬 적은 거죠. 앞에 굉장히 잘 나가는 솔루션 회사가 전 세계를 시장을 제패하면서 이런 스트럭처로 갔다는 거죠. 결과적으로 이 DB를 사용하지 않고 끝까지 가는 끝판왕은 뭐냐면 자기 DB, 자기가 소유권을 IP를 갖고 있는 DB로 모든 걸 쓰는 걸로 트랜스포메이션 하는 거예요. 근데 이거는 이 밑에 있는 거대한 DB 회사를 내가 찍어 누르거나 할 만큼 커졌기 때문에 막 연 매출이 뭐 30조 되고 80조 되고 이렇게 내면 이게 되죠. 그 전까지는 이 거대한 DB 회사를 이길 수가 없으니까 이러한 구조적인 걸로 얘의 디펜던시를 떨어뜨리는 걸로 쭉 끌고 온 소리. 우리 지금 당장 우리 상황에도 마찬가지로 옵니다. 우리가 프리DB라 그래가지고 막 몽고DB라든가 마리아DB 뭐 이런 거 쓰고 있었어요. 어느 날 갑자기 걔네가 그 소스를 갖다가 해가지고 옛날에 리눅스 유료화 상용화된 것처럼 이런 식으로 바뀌는 순간 우리 밑에 쫙 바꿔야 되는 거죠. 우리 지금 오픈 소스 갖다 쓰는 것도 그런 문제 많이 생겨서 유료화 되면은 다른 무료 그걸로 바꿔 갈아 끼고 이거 하면서 뜯어고쳐가는 거 되게 많아요. 스트럭처적으로 그거가 강하게 만들게 설계를 해놓으면 나중에 그런 상황이 바뀌었을 때 DB를 바꿔다가 딴 거를 체인지를 했을 때 우리는 여기에 기본적인 모든 속성을 다 갖고 있기 때문에 얘는 단순히 유저 하나 가지고서 테이블 스트럭처 및 스키마만 디파인 해가지고 데이터를 인아웃만 시키는 용도로 쓰게 되면 훨씬 우리 쪽에 대한 밸류가 올라가요. 이걸 갖다가 주로 설명을 드리려고 이게 이제 엑기스예요. 그러니까 여기 우리 앉아 계시는 솔루션 개발팀이라든가 아니면 연구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이런 컨셉을 가지고서 생각을 갖고서 가야 나중에 멀리 갔을 때 훨씬 더 쇼컷으로 와요. 그래서 실제적으로 여기에 있는 다른 내용을 갖다 설명을 해볼게요. 그러면 SAP 쪽 기본적으로 해볼게요. 여기 맨 밑에 뭐 버추얼 데이터 모델 뭐 이런 식으로 여러 가지 있는데 여기 맨 밑에는 DB가 있는 거예요. 얘네가 DB가 기본적으로 DB가 깔려 있는 거고 이 DB에서 아까처럼 끌어올리는 부분을 갖다가 훨씬 더 빨리 처리하기 위해서 버추얼 데이터 모델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스키마 형태라든가 하이라키 구조로 만드는 거예요. 우리가 오라클 데이터베이스도 옛날에 DB가 있으면 여기에 뭐가 꽂혀 있었냐면 하드웨어적으로 보면 서버가 있고 여기 스토리지 박스가 있는 거예요. 스토리지 박스가 있어서 여기 하드디스크가 캐비넷처럼 수십 개, 수백 개, 수천 개가 꽂혀 있는 거죠. 근데 그러면 이 디스크에서 I/O가 일어나는 거잖아요. 디스크에서 I/O가.
그러니까 얘를 갖다가 빠르게 하기 위해서 여기 중간에 스토리지 앞단에 캐시라는 메모리를 꽂고 그 다음에 이 서버 밑에다가 아까 메모리를 많이 꽂아가지고 여기에 메모리에다가 오라클 엔진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올리는 형태로 이 빠른 CPU와 아주 느린 디스크에 대한 이 속도 버틀렉을 갖다가 할 수 있는 완충 영역을 갖다가 많이 사용을 하고 있었어요. 지금도 오라클 ERP라든가 다른 어플리케이션들은 이런 식으로 스트럭처를 갖고 가고 여기서 얘는 디스크는 싸니까 용량별로 제일 단가가 싸죠. 이거 자체를 갖다 통째로 메모리를 끌어올리는 그런 형태로 발전이 되고 있는 거죠. 단적인 예가 SAP 아까 하나 데이터베이스 다 인메모리죠. 비싼 메모리에다가 이 메모리를 다 끌어올리는 거죠. 그러면 그냥 갑자기 있는 걸 갖다가 돈만 왕창 들여서 메모리 왔다 꽂고서 여기다 끌어올릴 수가 있는 게 아니에요. 테이블 간소화라든가 테이블 구조 바꾸는 거라든가 저장 방식을 바꾸는 그러한 기술적인 걸 뛰어넘고서 메모리로 올라가시는 거죠. 제가 예전 시간이라나 딴 시간에서 한번 데이터베이스가 인멤으로 올라갈 때 어떻게 바뀌었고 하는 부분을 설명드린 적이 있는데 이걸 관련돼서 간단히 설명드릴게요. 우리도 이런 부분들을 갖다 나중에 생각을 해야 되는데 지금 우리 현재 여기 봅시다. 우리가 지금 제일 많이 쓰고 있는 오라클이라든가 포스트그레라든가 아니면 마리아DB라든가 이런 것들은 이 관계형 데이터베이스예요. 관계형 데이터베이스. 우리 흔히 말하는 엑셀처럼 컬럼하고 로우가 있어서 여기에 있는 어떤 컬럼에 어떤 데이터가 있다라는 거를 하는 데이터베이스입니다. 이 관계형 데이터베이스가 나온 게 1950년대, 60년대 이때 개념서부터 나와가지고 그때부터 사용하기 시작한 거예요. 우리 그 이전을 생각해 봅시다. 아주 옛날에 70년대, 80년대 기계실 가보면 뒷단에 병풍처럼 쫙 돌려있는 기계에 여기에 이만한 릴이 있고 여기 테이프가 왔다리 갔다리 하는 테이프가 막 돌면서 하는 그런 형태. 얘 테이프 저장 디바이스가 있었어요. 우리 RDB가 나오기 전에는 여기에 있는 테이프에 데이터를 넣는 형태로 저장이 되고 있었던 거죠. 네. 그러고 난 다음에 나온 게 뭐냐면 IBM에서 제일 처음 개발한 하드디스크라는 게 나온 거예요. 옛날 하드디스크는 이만한 대야만 했거든요. 그건 흔히 말하는 뭐냐면 판때기에 구멍이 뚫려있고 여기다가 자석 물질 해가지고 하고 여기 턴테이블처럼 암이 있어서 얘가 여기서 왔다리 갔다리 하면서 데이터를 갖다 찾는 거죠. 얘는 스핀딜을 막 돌면서 거기에 최초로 올라간 게 이 RDB가 올라가고 그 전에는 뭐냐면 테이프에서 있던 거죠. 테이프를 풀면 어떻게 됩니까? 한 줄로 쫙 되는 거죠. 그럼 여기 테이프에다가 일렬로 쫙 데이터를 갖다 계속 쓰는 거예요. 우리 옛날에 워크맨처럼 그럼 여기 1번 노래 여기 있고 2번 노래 여기 있고 3번 노래 여기 있고 이런 식으로 있잖아요. 그럼 내가 만약에 4번 노래를 듣고 있다가 1번 노래 듣고 싶으면 뭐예요? 포워드 리와인드 해가지고 테이프 돌려가지고 여기까지 테이프를 한 다음에 그 테이프 밑에 있는 헤드하고 얘 딱 맞춰가지고 플레이 해야 여기 있는 데이터를 갖다가 읽어오는 거죠. 옛날에 요 저장 방식이 테이프로 되어 있는 흔히 말하는 컬럼 데이터베이스 저장 방식이었어요. 옛날에 거기서 RDB로 올라온 거예요. RDB 릴레이셔널 데이터베이스. 근데 저장하는 용도라든가 그런 압축률을 따지면 이 컬럼 DB가 압축률은 훨씬 좋습니다. 얘가. 그 대신 얘는 느린 게 뭐냐면 여기 있는 데이터 하나 읽고 여기 있는 데이터 하나 읽을 때마다 테이프를 앞뒤로 감았다 풀었다 해야 되는 상황이 되는 거죠. 근데 그게 너무 느리니까 아까 관계형으로 좌표만 딱 찍고 테이블당 어떻게 해가지고 쿼리를 날릴 수 있는 걸로 해서 이 하드디스크를 빨리 돌리면서 여기 왔다리 갔다리 하면서 턴테이블 하는 것처럼 여기 읽고 하는 걸로 빨리 읽어올 수 있게 바뀐 거예요. 하드웨어 스트럭처하고 이 DB가. 얘를 돌리면서 이 릴레이션 DB로 가니까 이 릴레이션 DB는 얘보다는 압축률은 떨어진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속도가 워낙 빠르니까 얘보다 테이프 앞뒤로 하는 거 한 데이터 끊고 올 때마다 앞뒤로 이걸 갖다가 감고 뭐 어쩌고저쩌고 하고 완전 날이 새는 거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하드디스크가 발전을 할 때 RDB로 전부 다 같이 발전해요. 그게 지금 우리 있던 오라클, 포스트
포스트그레, 뭐 DB2, 마리아 뭐 이런 녀석들이 저장되는 릴레이션 DB가 이러고. 근데 아까 보세요. 이제 메모리 DB로 간다 그랬잖아요. 메모리 DB. 디스크하고 메모리는 뭐가 훨씬 비싸다? 메모리가 훨씬 비싸다. 근데 데이터베이스를 갖다가 메모리로 다 밀어 올리려고 해요. 그러면 보통 데이터베이스가 밀어 올리는데 예를 들어서 1테라다. 얘 1테라로 밀어 올리려고 그러면 금액이 디스크보다 엄청 비싸죠. 몇십 배, 몇백 배 비쌀 수 있어요. 빠른 거는.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요? 1테라를 밀어 올리는 게 아니라 1테라를 압축을 최대로 해가지고 얘를 갖다가 100메가로 해서 밀어 올릴 수 있으면은 얘 금액이 이만큼 차이 나던 게 한 요만큼 차이 나는 걸 바뀌겠죠. 넣어볼만 해진다는 거죠. 그래서 이 압축률이 좋은 컬럼 데이터 저장 방식을 다시 옛날 거기에서 끌어내서 SAP가 S4 하나라는 인메모리 DB의 저장 방식은 컬럼 DB 저장 방식이었습니다. 물론 이 컬럼 DB 저장 방식으로 압축률을 좋게 해가지고 인메모리 올리는 원천 기술은 우리나라 사람이 개발을 한 거고, 얘네들은 이거에 대해서 미래에 메모리를 올려서 훨씬 더 빠른 걸 갖다가 필요하기 때문에 이걸 잡아서 자기네들이 메인 DB로 쓴 거예요. 이렇게 되는. 디스크하고 메모리는 보통 하드웨어적으로 데이터 액세스 속도는 10,000배 차이 난다고 해요. 1000배에서 10,000배. 근데 여기 하드웨어 끼고 펌웨어 끼고 OS 끼고 어플리케이션 끼고 뭐 끼고 DB 끼고 해가지고 오버헤드 막 되고 나면 그건 뭐 100배 빨라진다. 요 정도 속도가 나오는 거죠. 그래도 100배 빨라진다는 어플리케이션 상에서 100배 빨라진다는 거는 5시간 걸리던 잡이 5분 내에 끝난다는 의미하거든요. 어마어마하게 빨라집니다. 그 5시간 잡이 5분 내에 끝나는 것 자체가 그만큼 CPU 사용하는 시간도 줄어들고 서버 메모리 사용하는 시간도 줄어든다는 소리가 돼서 전체적으로 토탈 스케줄로 따져보면 이 서버에서 밤 5시간 동안에 하는 녀석이 5분 만에 끝내므로써 이 나머지가 비겠죠. 나머지 비어있는 거에 이런 거대한 작업을 갖다가 이만큼 더 돌릴 수가 있는 거예요. 훨씬 더 많이. 그러니까 시스템 유틸리티 입장에서 보면, 유틸라이제이션 입장에서 보면 이 빨라지는 것 때문에 나머지 유유 시간에 다른 걸 갖다 더 많이 돌릴 수 있기 때문에 이 동일한 서버에서 돌릴 수 있는 캐파 자체가 100배 많아지는 게 아니고 한 몇천 배 많아진다고 보면 되는 거죠. 그래서 이게 굉장히 폭발력 있는 기술로 이렇게 올라간 거죠. 근데 이렇게 가도 아까처럼 이 스키마로 가서 이 DB만 이런 저장 형식이 컬럼으로 바뀌었다는 거지, 우리 아까 앞에서 설명했던 그러한 데이터베이스 완결성을 위한 위에 있는 정보계라든가 이런 스키마라든가 이런 부분들에 대한 추가적인 정보는 다 SAP 어플리케이션에서 관리하는 걸로 그대로 간 거예요. 하나 DB가 아니라 2DB가 나오든 3DB가 나오든 나중에 더 레볼루션하게 다른 저장 방식으로 얘를 더 타파할 수 있는 뭐가 나오더라도 일단 이 데이터에 대한 안정성을 보장하는 그러한 여러 가지 리스트릭트라든가 뭐 포린키 형식처럼 해가지고 제약 조건을 걸어서 뭐 예를 들어서 이 커런시를 넣을 때 내가 이거 원화로 커런시를 갖다 걸어놨으면 꼭 원화로만 넣어야 되고 뭐 이러한 것들, 숫자를 갖다가 미리 얘는 뭐 10,000개 단위 이상 오도할 수 없는 거를 그 걸어가지고 이 민맥스를 갖다 조절할 수 있는 이런 어플리케이션 단에서 데이터 안정화라든가 완결성을 해줄 수 있는 것들은 다 윗단에서 구현을 한다는 거죠. 이게 굉장히 많은 시사성을 주는 게, 우리가 우리의 솔루션이 복잡도가 올라가고 우리의 솔루션이 굉장히 많은 기능을 갖고 우리 솔루션 자체가 복잡해졌기 때문에 우리 솔루션 자체를 모니터하는 기능이 또 들어가고 우리 솔루션 자체를 감사하는 기능이 또 들어가고 이러한 발전 단계를 앞으로 맞닥뜨릴 텐데, 맞닥뜨릴 때 필요한 데이터베이스에 대한 정보라든가 제한 조건은 다 어플리케이션 단에서 존재해야 된다는 거죠. 이게 이미 앞서 30년 전에 먼저 갔던 큰 회사가 이걸로 해가지고 성공해서 간 거고 나머지 사람들 다 그렇게 따라가고. 그래서 이걸 가지고서 전부 다 이런 형태의 뭐 데이터베이스 구조라든가 스키마 구조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나오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이게 흔히 말하는 하이레벨 스택 오버뷰라고 되는 건데, 데이터가 저장되고 있는 스택 부분들을 한 거예요. 퍼시스턴시 레이어가 있고, 퍼시스턴시 레이어가 있고, 그다음 모델링, 억세스, 버추얼라이제이션 이런 식으로 얘네가 데이터베이스에서 테이블이 있으면
이 테이블을 갖다가 빨리 액세스할 수 있는 코어 데이터 서비스 모델이라든가 이런 걸 만들고, 우리 옛날에 오라클로 따지면 얘가 그냥 직접 테이블이고요. 얘는 뷰라든가 아니면 스토어드 프로시저 형태로 여기에 있는 데이터를 갖다가 어떤 트랜지션 형태로 쿼리 형태로 썸머라이즈해서 뽑아 올릴 수 있는 형태를 중간 단계에 만들어 놓은 거예요. 우리 오라클로 따지면 오라클의 내부 프로시저를 많이 쓰라고 그러잖아요. 지금 현재는 윗단에서 날 SQL을 날리는 게 아니고 여기에 있는 걸 갖다 함수화 시켜가지고 프로시저 PLSQL 형태로 저장화 시켜 놓은 다음에 이 위에서는 얘를 콜하고 아규먼트만 주고 콜하고 거기에 결과를 갖다가 딱 아규먼트에 리스판딩 된 결과만 끌고 가고, 그래서 얘가 도는 영역이 메모리 영역에서 만들기 때문에 훨씬 빠른 거죠. 우리가 어플리케이션 서버가 있으면 어플리케이션 서버도 메모리 영역이 있잖아요. 그럼 여기는 데이터베이스 서버가 있고 데이터베이스 위에 있는 메모리 영역이 있잖아요. 얘가 훨씬 빠르죠. 훨씬 빠르죠. 훨씬 빠르죠. 이게 그냥 날 쿼리로 해가지고 윗단에 있는 와스에서 그런 데서 아까처럼 처리하는 거는 여기 단에 있는 메모리를 쓰는 거고, 그거는 여기에 데이터가 왔다 갔다 거리는 이런 통신선을 타야 되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이 여기서 처리해가지고 결과만 받는 게 훨씬 빠르다는 형태로 지금 다 바뀌고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지금 프론트엔드, 백엔드 뭐 이렇게 나오잖아요. 지금 우리가 이제 개발하는 그런 웹이라든가 이런 쪽에서는 백엔드 쪽에서 그런 API라든가 내부적으로 도는 함수들이 잘 돼 있으면 프론트엔드에서는 그냥 콜만 하면 되잖아요. 콜만 하는 쿼리 자체가 도는 거를 갖다 그 밑단에 있는 PLSQL이라든가 스토어드 프로시저도 돌면 훨씬 더 구조적으로 빠르게 돌아가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어플리케이션을 갖다가 그냥 여기에 있는 왕창 위에 있는 웹소스 같은 거 갖다가 전부 다 밑으로 내재화 시키고 모듈화 시키고 API화 시키고 스토어드 프로시저화 시켜서 성능을 갖다 끌어올리는 튜닝 방법의 기본적인 스트럭처가 여기서 나옵니다. 이게 중요한 얘기죠. 그래서 다음에 보면 여러 가지 얘기들이 나오는 거죠. 얘네들이 아까처럼 하나 DB에서 어플리케이션 하나 DB의 어플리케이션 테이블에 아까처럼 뷰라는 거, 버추얼 데이터 모델이라고 얘기를 하죠. 어플리케이션 레이어에서 아까처럼 이 버추얼 데이터 모델을 갖다 코어 데이터 서비스라는 내부적인 API하고 똑같은 거죠. 그래서 여기서 아까처럼 위에 프론트엔드 단에서 브라우저라든가 이런 데서 여기에 쿼리를 갖다가 요 CDS 뷰를 날리게 되면 여기에서 돌면서 결과값만 딱 나와가지고 얘네한테 빨리 갖다 준다. 이런 스트럭처예요, 얘가. 요약을 하면. 여기서 그래서 아까 클라이언트는 뭐든지 다 갖다 붙일 수 있는 겁니다. MS 오피스에 엑셀이 됐건 서드파티 클라이언트 됐건 어떤 애널릭 툴을 갖다 붙이더라도 애널릭 툴에서 다이렉트로 쿼리를 날리는 게 아니고 여기에 있는 코어 데이터 서비스를 불러오는 뷰라든가 이런 형태가 이 메모리 상에서 빨리 끌어올리게 되는 거죠. 그러면 이게 옛날에 RDB를 따지면 뷰에서 끌어올리는 것보다 날 테이블에서 끌고 올리는 쿼리가 훨씬 더 빠르다. 이런 말씀도 들어본 적 있을 거예요. 아마 대용량 데이터베이스 오라클 튜닝하시는 분들에 대한 교육을 했다 했을 때. 그건 밑에가 아까 RDB였을 때 얘기잖아요. 아까 컬럼 DB로 바뀌었다 그랬죠. 컬럼 DB는 컨셉 자체가 이거예요. 컬럼 DB는 테이프는 똑같아요. 테이프는 이렇게 길게 있어. 옛날에는 이 테이프에 여기 있는 녀석을 읽거나 여기 있는 녀석을 읽거나 여기 있는 녀석을 읽을 때 얘 읽고 테이프를 돌린 다음에 얘 읽고 테이프를 돌린 다음에 얘 읽고 또 테이프를 돌린 다음에 또 얘 읽고 이렇게 돼서 시간이 느렸는데 얘를 메모리에다 올렸다고 쳐봐요. 그럼 하드디스크 아까 뱅뱅 돌 때 여기 턴테이블에서 이 암이 왔다 갔다 걸릴 필요가 없잖아요. 그냥 다이렉트로 액세스가 가능하니까 이 컬럼 구조에서 다이렉트로 왔다 갔다 걸리면서 속도를 확 줄이는 형태의 테이블 기본 밑단 스트럭처 구조가 있죠. 우리 스토리지도 마찬가지예요. 냉장고 박스처럼 큰 게 돼 있는 거에 옛날에 하드디스크 이렇게 해가지고 뭐 박스 있고 엄청 꽂혀 있고 여기 또 꽂혀 있고 여기 꽂혀 있고 이렇게 됐잖아요. 이 델이라든가 EMC 쪽에서 이거 팔아먹는 이 스트럭처를 그냥 놔둔 상태로 메모리 DB를 만들기 위해서 여기 꽂혀있던 하드를 갖다가 전부 다 SSD로 바꾸고 막 그랬잖아요. 여기 있는 것만 SSD로 바꿔도 디스크 4000rpm, 7000rpm, 15000rpm 얘네들보다는 훨씬 빠르니까. 근데 여기 있는 SSD 랜드 메모리를 갖다가 얘 박스로 되어 있는 거 빼버리고
해버리고 이걸 그냥 전체를 메모리 갖다가 다 갖다 꽂는 그런 스토리지. 우리 들어보셨죠? 뭐 퓨어 스토리지, 뭐 퓨전 IO, 퓨전 스토리지 이런 게 이제 그런 스토리지. 퓨전 IO 같은 경우에는 빌 게이츠하고 같이 애플 만들었던 워즈니악이 조인한 회사의 인메모리 스토리지라고 그래가지고 한 15년 전에부터 나오기 시작했어요. 진짜 빠른 I/O가 필요한 스토리지에 싸그리 메모리 갖다 꽂은 그런 메모리 스토리지 갖다 썼어요. 그런 스토리지가 요즘에 다시 각광받는 이유는 뭐냐면 우리 원래 인메모리 DB가 제일 처음 많이 상용화로 올라온 게 우리 핸드폰에 저희 지금 꽂혀 있는 핸드폰에는 하드디스크를 넣을 수가 없으니 무조건 랜드 프레시 메모리라든가 인메모리 들어가야 되죠. 인메모리에서 구동할 수 있는 데이터베이스가 각광받기 시작한 게 그때부터예요. 그냥 연결이 돼 있는 겁니다 이게. 그리고 지금은 또 왜 인메모리 스토리지가 빠른 게 많이 오냐면 우리 흔히 말하는 공장에서 올라오는 센싱 데이터, 스트리밍 데이터, 영상 데이터 이런 것들이 막 와야 되는데 그게 그래서 센서가 카메라가 뭐 하나에서 올라온다, 한 개에서 올라온다. 그럼 하드디스크가 받쳐줄 수 있죠, 저장하는 거. 근데 카메라가 봤더니 1000개예요. 1000개를 한 방에 저장을 해야 돼요. 그럼 지금도 하드디스크는 저장 못해요. 그 중간에는 버퍼링할 수 있는 메모리 스토리지들이 다 있어야 되는 거죠. 기본적으로 그게 있는 거고. 그래서 카메라 이렇게 생겨 있으면 카메라 안에 아까처럼 이 카메라에서 중요한 정보만 셀렉팅 해가지고 용량을 줄여서 보내는, 예를 들어서 스켈레톤만 떼가지고 보내는 그런 로직하나 이런 게 부분들로 발전하는 방향이 다 이거에 대한 한계점이기 때문에 얘를 타파하기 위한 구겨지책으로 전부 다 나오기 시작한 거에 연장선상으로. 그러면 우리는 앞으로 뭐 어떻게 해야 되냐? 아까 DB는 그렇다고 쳐요. DB는 그렇다고 쳐요. 우리 이제 지금 우리 현재 개발 쪽 관련돼서 애저 데브옵스 쓰고 있잖아요. 애저 데브옵스 데브옵스를 쓰고 있습니다. 뭐 짓게이트, 지터브 같은 것도 많이 쓰죠. 그게 뭐냐면 소스를 갖다 개발, QA, 운영으로 이런 식으로 넘기는 형태에 대한 걸 관리하는 거죠. 우리 SI 용어로는 형상 관리라고 하는데 얘가 아까 히스토리컬하게 다 잘 남아 있고 어떤 소스가 누구에 의해서 언제 고쳐졌다는 게 트레이싱이 돼야 이게 시스템 완결성이라든가 이런 부분 버전 관리가 되는 거죠. SAP의 소스의 25% 정도가 아까처럼 이런 형상 관리하는 이런 걸 갖다 하는 게 내장이 돼 있어요. 우리가 애저 데브옵스라든가 이런 개념, 지터브 게이트라든가 이런 개념이 없을 때 한 15년 전에 거기에 연구소에서는 이런 게 중요하다 그래서 이 내부적으로 이런 기능을 갖다 솔루션 안에 장착하시고. 그래서 옛날에는 애저 데브옵스 같은 그런 시스템들은 전부 다 연구소 내에서 소스 개발하거나 솔루션 개발하는 데 쪽에 내부적으로 된 백본 시스템이었어요. 우리 카카오라든가 네이버라든가 이런 게 막 들어와가지고 그 내부에 그런 걸 갖다 막 만들기 시작할 때도 애저라든가 구글에는 이런 데브옵스 서비스가 없었어요. 애저 데브옵스 서비스 나온 지 몇 년 안 됐어요. 이게 대중들이라든가 보통 퍼블릭에 오픈된 개발자들이 쓸 수 있는 지터브라든가 이런 거 나온 지 이렇게 봐요. 지금 아무리 사용화되가 5, 6년? 7년? 능력밖에 안 되죠. 그 전에 이 컨셉을 가지고서 얘네들이 다 갖고 있었어요. 이런 형태로. 그래서 어떻게 넘겨야 되고 어떻게 소스를 해야 되고 하는 부분들을 갖다가 이런 식으로 전부 다 시스템별로 개발 시스템, 테스트, QA, 프로덕션 이걸 갖다가 전부 다 스키마로 해서 어떻게 넘길지 뭔지를 다 해서 이런 부분들을 진행을 했습니다. 얘네들은 지금 CS 환경에서 이렇게 해놓은 거고요. 얘네들도 웹이라든가 아니 우리 UI5 형태로 업그레이드가 되면서 얘네들이 흔히 말하는 이러한 짓 레포지터리 브랜치를 가지고서 웹이라든가 이런 걸로 프로그램하는 것까지 내가 발전을 하고 있어요. 여기 보면 우리 뭐 예를 들어서 우리 지금 저 HTML5, UI5 같은 거 할 때 기본적으로 많이 쓰는 게 뭐 이클립스 같은 거 쓰잖아요. SAP도 이클립스의 특정 버전에 자기 쪽에 이런 식으로 이
GitHub 브랜치라든가 아까 제가 여기 밑에 내려보면 개발계 QAS계 무슨 계 그래도 테스트 릴리저 매니저 어쩌고저쩌고 해가지고 하는 GitHub 게이트웨이를 갖다가 만들 수 있게 얘네들 내부적으로 이런 방법을 다 셋업을 한 거예요. 우리 지금 현재 작은 회사라든가 이런데 QA 팀 같은 거 생겨가지고 아까처럼 애저 데브옵스 환경에서 큐게이트 하나 넣어가지고 어떤 거 갖다가 이쪽으로 알아서 운영 서버에 배포하기 전에는 어떤 뭐 예를 들어서 뭐 소나큐브 같은 걸로 한번 돌려보고 어쩌고저쩌고 몇 퍼센트 넘어야 되고 뭐 넘어야 되고 넘어야 되고 하는 거 이제 우리 짜잖아요. 이거에 단계별로 돼 있는 거가 보분이 어떤 스트럭처로 해야 되는지 어떻게 이런 스트럭처로 만약에 했을 때는 어떻게 게이트를 해야 되는지가 다 나와 있는 거죠. 이게 벌써 한 몇 년 전에 나온 거예요. 그리고 이 방법론을 따라서 지금 걔네는 개발을 하고 있고 몇천 명, 몇만 명. 우리는 그걸 따라가는 거죠. 그러면 이 뒷단에서 이렇게 광고를 잡았구나. 되게 복잡하게 알아낼 많이 나와 있죠. 뒤에 이런 부분처럼 아까 뒤를 설계를 해야 되는 거죠. 우리 애지 데브옵스를 갖다가 지금 걸음마부터 지금 시작을 하고 있는데 이런 부분들이 아까 복잡도를 넘어갈수록 아까 같은 그런 표상으로 돼 있는 거기 RNR이라든가 태스크라든가 이런 부분이 다 정의가 돼 있어야 돼요. 근데 그걸 갖다 우리가 맨땅에 만들기 너무 힘드니까 아까 같은 그런 자료에 우리의 발전 단계에 맞춰서 채워나가야 돼요. 그래서 오늘 설명드리고 아까처럼 데이터베이스 구조하고 스키마 오너십하고 그다음에 아까처럼 왜 그렇게 해야 되는 거 하고 부분 그다음 우리가 따라해야 할 부분들이 몇 가지가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액션으로. 그러니까 이 강의를 듣는 우리 내부에 있는 팀 2라든가 그쪽에 스키마 설계라든가 뭘 설계라든가 이런 거 할 때 지금 현재 그냥 테이블 ERD하고 연관도 하고 이것만 신경을 쓰고 있는데 뭔가적으로 아까처럼 우리 회사가 가야 되고 우리 회사가 데이터베이스라든가 이런 데에 종속되지 않기 위해서는 우리가 갖고 있는 아까처럼 레포지토리 영역을 갖다가 정보에 관련된 레포지토리 트랜지션에 대한 완결성을 추구하는 레포지토리 영역을 우리가 갖고 있어야 된다. 우리 쪽에 정보 테이블이 있어야 된다. 데이터베이스는 스키마 오너십 하나 갖고 있는 내가 그걸 단순히 내려가서 디파인 하는 애고 플로우라든가 위에 있는 건 우리가 갖고 있어야 된다 라는 게 핵심 포인트입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강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